오늘도 평안하신가요? 전설야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전설야화,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좀 모자라고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은 꿈도 꿀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부댁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일찍이 한 결혼에 남편은 얼굴 맞대 볼 시간도 없이 사별한 과부댁은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결혼의 의미를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결혼이란 것은 입이 늘어나는 것이며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부댁은 땅 한 뼘도 없으니 시집올 남자가 없었고 그로 인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죽을까봐 억울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부댁에게 장안에 아는 노총각이 있다고 소개하며 그와 한번 만나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과부댁은 노총각이라도 자신에게 과분하다고 생각하며 고맙게 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부댁에게 내일 술시까지 장안으로 나와 보라고 했고 과부댁은 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술시가 되자 과부는 장안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재는 과부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를 데리고 골목골목을 지나 어느 작은 초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한재가 말한 노총각의 집이었습니다. 과부는 한재를 따라 노총각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튼실하게 생긴 박대가 있었습니다. 한재는 과부에게 박대가 무척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과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하며 박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박대와 과부는 밤이 깊어갈수록 서로에 대한 호감을 키워갔습니다. 과부는 처음 겪어보는 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대의 모습과 행동은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과부는 박대의 손을 잡고 그의 따뜻함을 느끼며 일상에서 벗어난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박대의 존재는 과부에게 횡재와도 같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을 보아왔지만 박대와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과부는 그날 밤 몇 번이나 황천을 오가는 듯한 황홀한 경험을 했습니다. 박대와 함께한 시간은 꿈만 같았습니다. 과부는 마음속 깊이 박대에 대한 감정을 키워갔고 내일도 박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대 또한 과부에게 내일 다시 오라고 말하며 두 사람은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과부는 그 약속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박대와의 시간을 기다리며 그날 밤의 행복한 기억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다음 날 술시가 되자 과부는 다시 박대의 집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과부가 집을 나서자 마을의 또 다른 친구인 덕수기가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덕수기는 과부가 해가 다 떨어진 후에 어딜 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과부는 그저 일하러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지만 덕수기는 과부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덕수기는 해가 떨어진 후에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인지 궁금해했지만 과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찌릿찌릿해지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덕수기는 답답한 마음에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저 과부에게 일할 때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덕수기가 떠나자 과부는 박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과부는 박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박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 넣었다 빼었다 하는 일을 시작했지요. 과부는 그날 밤에도 황천을 오가는 듯한 황홀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을 보내며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과부는 박대와의 시간을 보내며 그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박대에게 이참에 함께 한살림을 차리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박대는 처음에는 자신의 형편을 걱정하며 망설였지만 과부는 박대의 성실함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박대는 과부의 말을 듣고 신이 났습니다. 그는 과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과부와 박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함께 살림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과부는 박대에게 이제 자신도 부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박대 역시 과부와 함께하는 삶을 상상하며 행복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과부는 박대를 자신의 집에 눌러 앉히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박대와 함께 살림을 차렸습니다. 며칠이 지나 과부는 빨래를 가지고 빨래터로 향했습니다. 빨래터에는 이미 술안댁이 나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안댁은 과부를 보자마자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과부의 얼굴이 활짝 핀 것을 보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과부는 술안댁의 질문에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요즘 들어 과부의 집에 한 남자가 들락거린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술안댁은 그 소문이 사실인지 캐물었습니다. 과부는 결국 남자 하나 데려다 살림을 차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술안댁은 그런 사실을 왜 이제야 말하느냐며 두 사람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술안댁은 남자가 일을 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과부는 박대가 참말로 일을 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술안댁은 과부의 얼굴이 복사꽃 피듯 활짝 핀 것을 보고 박대가 그만큼 잘해주었음을 짐작했습니다. 과부는 술안댁의 끈질긴 질문에 피곤해하면서도 박대가 얼마나 성실하고 잘하는지 자랑했습니다. 술안댁은 과부가 박대의 존재로 인해 행복해 보이는 것을 보고 무척 부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방이 재구실을 못하고 허구한 날 밖에 나가 술에 취해 잠만 자는 것을 생각하니 과부가 더욱 부러웠습니다. 술안댁은 남편이 있어서 오히려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과부에게 박대가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과부는 박대가 참말로 일을 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술안댁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며 박대가 보통 사람들보다 굴뚝만큼 크다고 했습니다. 술안댁은 과부의 말을 듣고 더욱 부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박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궁금해졌습니다. 술안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부의 얼굴이 꽃피듯 활짝 핀 것을 보며 박대가 과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했습니다. 과부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박대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술안댁은 박대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는 박대를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안댁은 과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과부댁의 문을 두드리자 한 남자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장에 가서 집에 없다는 남자의 말에 술안댁은 그 남자가 바로 소문으로 들은 그 사람임을 직감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이제 과부댁의 서방이라고 말했습니다. 술안댁은 그 남자가 과부의 얼굴을 환하게 피어나게 한 장본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술안댁은 남자에게 일이 잘 되는지 물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술안댁의 기대를 더욱 부풀게 했습니다. 술안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내일 술시에 자신의 집으로 와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과부댁에게 말하지 말고 오라는 술안댁의 부탁의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술안댁은 무척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부댁이 말한 굴뚝 같은 게 무척 기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자가 과부댁을 어떻게 만족시켰는지 궁금했고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해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술시가 되자 남자는 술안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술안댁은 남자를 맞이하며 안으로 들였습니다. 과부댁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남자의 말에 안도하며 술안댁은 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술안댁은 호롱불을 끄고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술안댁은 남자의 손길이 닿자마자 느껴지는 그 힘과 따뜻함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기다려온 듯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자의 모든 행동은 그녀의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날 밤 술안댁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박대가 과부댁을 행복하게 해준 이유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란댁은 과부댁의 얼굴이 활짝 피어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과부와 박대의 관계는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수란댁은 그날 밤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고 박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박대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남자가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대는 수란댁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수란댁은 완전히 박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서방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박대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마을에서는 박대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돌았습니다. 그의 능력과 매력에 빠진 또 다른 여자들도 그를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박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빨래터에서는 온통 박대 이야기뿐이었고 그의 이름은 마을 부인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박대를 불러 일을 시키는 부인들의 수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의 능력에 매료된 부인들은 박대와의 시간을 갈망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의 부인들은 하나둘씩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부인들의 배가 불러오는 모습은 마을 곳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남편의 아이인지 아니면 박대의 아이인지 알지 못하는 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남편들은 점차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들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박대를 관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관아에서 사또가 박대를 신문하면서 마을의 상황이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사또는 박대를 향해 분노와 경멸이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대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씨를 뿌리고 다녔다는 소문은 이미 온 마을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또는 박대를 앉혀놓고 이실직고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내 놈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씨를 뿌리고 다닌다는 것이냐? 사또는 박대에게 물었습니다. 박대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려 했습니다. 박대는 자신이 그저 불러서 일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부인들의 배를 불러오게 할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또는 박대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는 박대가 밤일을 하면 당연히 배가 불러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또는 박대에게 밤일을 하면 자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박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대는 자신이 결혼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해봐야 자식이 생기는 것이지 결혼을 하지 않은 자신에게 자식이 생길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또는 박대의 말을 들으며 머리를 부여잡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또는 박대의 무지함과 천진난만함에 답답함을 느끼며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하도 답답하여 복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허나 박대가 나쁜 마음 먹고 씨를 뿌리고 다닌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는 있었지요. 좀 모자르고 물건이 좋다 보니 부인들에게 불려 다녔다는 것을 사또는 알 수가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사또는 박대를 보내주기로 하였지요. 사또는 박대를 신문하며 그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관대하게 보내주겠다는 의도로 사또는 박대에게 엄중히 말했습니다. 박대는 사또의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사또는 박대에게 다가가 오늘은 보내주겠지만 앞으로 한 번만 더 부인들과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때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대는 그 말을 듣고 의아해하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는 사또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박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금지당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사또에게 어리석게도 지금 함께 살림하는 과부댁에게는 일을 시켜도 되는지 묻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그 말에 한숨을 내쉬며 박대에게 과부댁과만 일을 하라는 허락을 주었습니다. 사또는 박대를 보며 더 이상 말할 기력이 없다는 듯이 이제 그만 나가라고 손짓했습니다. 박대와의 대화가 끝난 사또는 지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박대의 어리숙함과 순진함이 떠올라 복잡한 감정이 얽혔습니다. 그리하여 박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오직 과부와만 함께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마을 곳곳에는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아기들의 울음소리는 마치 봄날의 새싹처럼 생기 넘치게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의 거리에는 박대를 닮은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할 것 없이 그들의 얼굴에는 박대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박대의 복사본인 양 그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받아 놀라운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점차 변모해갔습니다. 박대의 모습이 곳곳에 새겨진 이 작은 마을은 어느새 박씨 문중의 마을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박대의 후손들이 마을을 이루고 그들의 얼굴에는 박대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조선 박씨 문중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전설야화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매일매일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설야화를 꼭 다시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